돈 공부는 처음이라. 김종봉, 제갈현혈 지음, 다산북스 출판.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속물 같은 질문을 하나 해보겠다. 돈, 이꼬르 인생일까? 돈이 곧 행복인가요? 돈이 인생의 전부인가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한참을 고민해야 했던 시간이 있었다. 돈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고민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늘 따라왔던 세상의 대답은 이랬다. 예쁜 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낀다면 당신의 마음은 이미 부자다. 작은 것에 만족하며 살 수 있다면 부자보다 행복할 수 있다. 이 대답을 들으며 우리는 스스로를 위로한다. 작은 것에 행복감을 느끼자고, 작은 것에 만족하며 살자고, 무엇보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결코 아니라고. 한때 그 말에 공감했고 돈을 좋아하는 내가 특이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10년 동안 돈과 관련된 수많은 상담을 하면서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세상이 말했던 작은 행복과 작은 만족은 그것만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도 가질 수 있는 여유에서 나온다. 예쁜 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사람은 예쁜 꽃을 바라볼 만큼의 시간적 여유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작은 것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은 이미 큰 것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돈에 대한 고민을 하며 살고 있다. 출퇴근길에 택시를 탈지 지하철을 탈지를 선택하고 주유소에서 기름을 얼마나 넣을지 고민하고 점심시간에 사먹는 밥과 커피의 가격을 생각하며 누군가에게 줄 선물의 크기를 고민한다. 인생을 산다라거나 물건을 산다라는 문장에서 산다라는 같은 표현을 쓰는 건 인생에서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을 떼어놓고는 인생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닐까. 내가 하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는 돈을 떼어놓고 행복을 확신할 수 없는 그 모습이 결코 속물적이거나 아직 미성숙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우리는 다만 지나치게 평범했고 세상은 다만 지나치게 돈과 엮여 있을 뿐이다. 아는 만큼 보이는 돈 이야기. 제 꿈은 취집입니다. 몇 년 전 오랫동안 알고 지낸 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한 적이 있다. 그 친구의 결혼식이 끝날 때쯤 밖으로 나왔는데 신부 친구들이 1층에 모여 이런 말을 하고 있었다. 와, 정말 시집 잘 갔다. 어디서 어떻게 만난 거야? 그들은 이 결혼이 신데렐라 신드롬의 성공작이라 생각하는 듯 했다.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집안이 평범한 여자가 집안도 잘 살고 명문대 의과를 졸업해 의사인 남자.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집안이 평범한 여자. 집안도 잘 살고 명문대 의과를 졸업해 의사인 남자. 결과만 놓고 본다면 그럴 수 있었다. 그러나 그 과정을 모두 지켜본 내 생각은 달랐다. 4년 전 당시 운영하던 재테크 스터디에서 처음 그 친구를 봤다. 다른 사람보다 그 친구가 기억에 남았던 이유는 꿈을 발표하는 시간에 일어난 일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각자 멋진 꿈을 발표했다. 저는 가치 투자로 30억 부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5년 후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아파트 7층짜리 건물을 보유한 임대 사업자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녀석은 달랐다. 저는 5년 안에 취직할 겁니다. 순간 나는 취업 준비생인 줄 알고 어디에 취업하길 원하세요? 라고 물어봤고 그 친구는 제 꿈은 취업이 아니라 취집입니다. 라고 답했다. 그때 그 친구의 나이는 고작 23이었다. 전문대를 졸업하고 나니 학벌도 집안도 안 되는 자신이 이렇게 살다간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한다.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 격리로 일하던 그 친구의 급여는 160만 원. 그걸로 그 친구가 한 것은 다음과 같다. 책, 경제신문 10만 원, 요가, 수영 20만 원, 골프 30만 원, 주식 5만 원, 국내 펀드 10만 원, 해외 펀드 10만 원, 주택 청약저축 5만 원, 동호회 참가 비용 40만 원, 기타 생활비 20만 원. 매일 출근 전에는 운동을, 퇴근 후에는 경제신문을 스크랩했고 매주 한 권 이상의 경제 서적과 재테크 서적을 읽었으며 주말에는 부동산 창업, 골프, 책, 영어 회화 등의 동호회 활동으로 아침 저녁 할 것 없이 뛰어다녔다.
그렇게 3년쯤 지나자 요가 지도 자격증을 획득할 만큼의 요가 실력과 수준급 골프 실력을 갖추게 되었고 토익 점수는 없지만 현지인과 비슷한 수준의 영어를 구사했으며 모아둔 돈이 많진 않지만 다양한 경제 지식을 바탕으로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투자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결국 그 친구는 그 시기에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의 회사에 비서로 이직하게 되었고 그 회사 대표의 소개로 1년 연애 끝에 직업이 의사인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 의사가 되기 위해 그 친구의 남편도 학창시절부터 의사 면허를 획득하기까지 들였던 노력이 엄청날 것이다. 그러나 그 친구 역시 23살부터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그에 합당한 엄청난 노력을 했다. 둘 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 한 명은 공부로, 한 명은 공부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노력했을 뿐이다. 결국 가는 길이 조금 달랐을 뿐 목적지는 같았다. 2년쯤 지나고 그 친구의 남편이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개원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놈 참 장가 잘 갔다라고 혼잣말을 되뇌었다. 30년간 저축해도 집 한 채 못 가지는 현실. 지금부터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또 다른 존재인 당신의 실체를 알아보도록 하자. 미리 이야기하자면 그 실체를 보는 순간 절망적인 생각이 들 것이다. 하지만 걱정하지 말자.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이야기 역시 준비되어 있으니. 2017년 기준 근로자 평균 연봉은 3,475만 원으로 월 평균 289만 원, 실수령액 260만 원 정도다. 넉넉 잡아 당신의 소득이 300만 원이라고 생각하고 소득의 50%만 소비한다고 가정하면 당신은 150만 원을 남길 수 있다. 그 돈을 잉여자금이라 한다. 이 잉여자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저축하면 어떻게 될까? 시중은행 금리를 연 1.5%라고 한다면 1년에 1,816만 원을 모을 수 있고 10년에 1억 9,211만 원을 모을 수 있으며 30년이면 6억 6,038만 원을 모을 수 있다. 그렇다면 물가 상승률을 빼고 계산해도 고급 수입차는 10년간 모은 돈을 모두 사용해야 얻을 수 있고 서울에서 30평대의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30년간 모은 돈을 모두 사용해야 한다. 당신의 나이가 30대라면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는 아니더라도 외곽 지역의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60세가 되어야 한다는 소리다. 이 모든 것은 소득의 50%를 저축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고 현실은 그마저도 불가능하다. 통계청의 가계 동향 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4인 구성의 한 달 평균 가계 지출이 약 486만 원이라고 한다. 평균 소득이 300만 원인데 4인 가족 평균 지출이 486만 원이라면 외벌이로는 결혼과 출산은 포기하라는 얘기다. 아는 만큼 보이는 돈 이야기. 돈에 관해서 우리는 여전히 원시인이다. 주식 투자를 진행하면서 가장 하기 힘든 행동이 있다. 바로 손실을 보고 주식을 매도하는 손절매다. 투자할 때 늘 수익을 볼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여전히 손절을 잘 하지 못해서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다. 왜 나는 손절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 왜 나는 수익을 보고도 더 벌고 싶은 욕심에 팔지 못하는 걸까? 왜 나는 본능에 이끌려 투자를 진행하는 것일까? 항상 궁금해하기만 하다가 우연히 본 책에서 답을 얻었다. 인간은 여전히 원시인이라는 책에서 인류를 이렇게 표현했다. 호모라는 명칭으로 시작되는 인류가 발전되어 온 기간을 하루 24시간으로 줄여보면 인간은 23시간 이상 사냥꾼과 채집자로 여기저기 흩어져 살았다. 자정이 되기 6분 전에야 비로소 인간은 농업을 시작했고 자정이 된 바로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가 태어났다. 우리는 아직 원시인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본능을 뛰어넘어야 하는 투자는 항상 힘들다. 예를 들어보자. 돈에 관한 진리 중에 이런 말이 있다. 미래를 준비하라. 하루라도 빨리 시간을 들여서 노력하라. 분산 투자하라. 분할로 매수하고 분할로 매도하라. 이러한 진리를 지키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아직 원시시대에서 했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원시인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먹이를 지금 당장 먹어야 한다. 앞으로 먹이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먹이를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떨까?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돈을 당장 벌어야 한다.
앞으로 다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원시 시대의 먹이를 바라보는 본능으로 돈을 바라보기 때문에 돈에 대한 미래 준비를 하지 않고 지금 당장의 수익에만 관심을 갖고 우연히 찾아오는 대박 수익에 목을 매며 투자가 아닌 도박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본능을 뛰어넘는 방법은 무엇일까?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23시간 54분 동안 인간이 사냥과 채집 생활을 하다가 6분이 남은 시간에 무엇을 시작했는지 기억하는가? 바로 농업이다. 지금 눈에 보이는 먹이를 당장 먹지 않아도 괜찮을 수 있는 건 앞으로 먹을 기회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농업은 인간이 더 이상 먹이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정된 환경을 제공했다. 우리는 더 이상 본능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떻게 만드는가? 농사와 똑같다. 수확물을 얻기 위해 1년간은 밭을 갈고 관리해야 1년 후에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돈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지금부터 노력해도 결과는 당장 나오지 않는다. 농사를 짓는 것처럼 오랜 시간 공들이며 자신의 텃밭을 만들어야 한다는 소리다. 농작물이 어디에 심어야 잘 자랄지, 돈을 어디에 투자해야 수익이 잘 날지, 지금은 어떤 농작물이 잘 자라는 시기인지, 지금은 어디에 투자해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시기인지, 어떻게 심어야 내년에 농작물을 많이 획득할지, 투자를 진행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야 수익이 잘 날지 고민하고 경험해야 한다. 분명 그 길은 쉽지 않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사실은 당신이 걸어야 하는 그 길을 아무도 당신에게 알려줄 수 없다. 그 길은 당신이 처한 상황, 성향, 자본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텃밭을 가질 때 당신은 점점 돈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 나 또한 마찬가지였다. 과거 내 컴퓨터 앞에는 늘 이런 문구가 붙어 있었다. 손절하지 않는 손목 따위는 망치로 부숴라. 이런 무서운 문구를 보고 마음을 다잡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절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과거에 잘 하지 못했던 손절을 이제는 잘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바로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내면 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확신은 바로 텃밭에 대한 자신감이다. 그리고 그 자신감은 텃밭을 만들면서 쏟았던 노력과 경험에서 나온다. 결국 본능을 이기는 방법도 진리를 따르는 방법도 당신이 시간과 정성을 어떻게 투여하는지에 따라 다르다. 직접 돈을 다루어 보고 실패하면서 경험을 쌓고 돈의 법칙을 깨닫고 마침내 수익을 낼 수 있는 당신만의 방법을 만들면 비로소 돈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다. Q&A. 이럴 땐 어쩌죠? 질문. 원시인처럼 본능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개척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나 투자에서는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작가님이 시도했던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은 습관이 되었기에 매일 보지 않지만 과거에는 매일 주식장이 열리기 전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 매번 읽던 기준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읽고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아래는 실제 제가 사용했던 기준입니다. 1. 오늘 만나는 종목이 가장 강한 종목이다. 그러니 기존에 물린 종목에 집착하지 말자. 2. 손해를 보지 않고 투자하는 투자자는 전 세계에 단 한 명도 없다. 그러니 내가 신이 되려고 하지 말자. 3. 원칙에 어울리는 종목은 매일 한 종목 이상 나온다. 조급해하지 말고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말자. 4. 지금 사는 종목을 바로 손절해야 할 수도 있다. 확신이 있어도 한 종목에 몰빵하지 말자. 기준은 각자의 성향과 환경에 따라 달라지지만 딱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제로 베이스 사고입니다. 제로 베이스 사고란 기존의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장사가 안 되면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고 바뀌려고 노력해야 하지만 한때는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도 벌었다는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으로 그럭저럭 먹고 살만 하니 워라밸을 즐기며 자기 삶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쉽게 변하지 못합니다. 겉으로 똑똑하고 현명하게 보이는 사람이 좋은 기회 앞에서 기존의 생각과 환경에 발목 잡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해 기회를 놓치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바닥에서 시작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성공 확률이 높은 이유는 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이 때문에, 시선 때문에 시도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자신을 위해서 제로 베이스 사고로 시작할 수 있기에 좋은 성과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꼭 제로 베이스 사고에서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고 이를 매일 읽고 행하면서 습관을 만든다면 더욱 성장하는 투자자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억하세요. 돈의 세상은 아주 공평하고 합리적입니다. 그 세상에서 내 결과가 틀렸다면 그건 내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이유도 있을 수 없습니다. 파이프라인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다. 지금까지 투자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당신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당신을 투자자로 만들기 위해 나는 지금부터 투자에 관한 당신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기존에 알고 있던 투자의 근본적인 틀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봐야 한다. 아마 투자를 설명하는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파이프라인 우화일 것이다. 대략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성공을 갈망하는 A와 B가 있었다. 둘은 매일같이 서로의 성공을 기원하며 돈을 벌 기회를 찾고 있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재력가 C가 산꼭대기에서 내려오는 물을 아랫마을까지 가져다 주면 한 통당 10만 원을 주겠다고 했다.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A와 B는 아침 일찍 일어나 오후 늦게까지 산을 올라 저녁이 지나서야 물 한 통을 가지고 왔다. 매일 10만 원의 돈을 모았던 A와 B의 생활은 행복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문제가 발생했다. 평소 건강하고 체력이 좋았던 A는 매일같이 일을 할 수 있었지만 몸이 약했던 B는 한 달쯤 지나자 무거운 통을 가지고 올 엄두가 나지 않았다. A는 매일 300만 원을 벌 수 있었고 돈을 모아 젖소와 집을 구매할 생각에 들떴다. 그리고 그 시점을 더 빨리 단축하기 위해 더 큰 통을 가지고 올라가 물을 길러와야지라고 마음먹었다. B는 자신의 몸이 허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 일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마을로 물을 쉽게 가져올 수 있을까 고민했고 몇 달이 지나 B는 산꼭대기에서 물이 자동으로 내려오도록 파이프라인을 형성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후 도면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도면이 완성되자 기쁜 마음으로 A를 찾아갔다. 내가 정말 엄청난 걸 발견했어. 지금 당장 물을 가지고 오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시간이 날 때마다 내가 구상해둔 파이프라인을 만들면 나중에는 편하게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그 말을 들은 A는 생각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언제 그 공사를 끝내냐? 차라리 나는 그 시간에 쉬었다가 더 큰 물통에 물을 채워 10만 원을 버는 게 더 좋아. 제각 지금 A 같네요. 그렇게 A는 B의 제안을 거절하고 열심히 일을 했다. 마을 사람들 역시 B의 제안을 듣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놀리기 시작했고 A가 옳다고 얘기했다. 그러나 B는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물 깃는 일을 마치고 매일 조금씩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시작했다. 처음 수개월 동안은 아무런 진척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B는 한 번에 그리고 단숨에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다. 몇 년이 지나 A는 자신이 타고 다닐 멋진 당나귀도 사고 집도 구입했다.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만들어준 C에 감사하며 매일같이 산을 오르내렸다. 풍족한 먹거리와 아늑한 집을 갖게 된 A는 남은 돈으로 자신의 삶을 즐기기 시작했다. 일을 마감하면 매일 술을 마셨고 친구들과 어울리길 좋아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치켜세웠고 그와 어울려 놀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몇 년이 더 지난 어느 날 A는 충격적인 통보를 받았다. C가 10만 원이었던 물 한 통의 가격을 5만 원만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게다가 A는 늙고 지쳐서 젊을 때처럼 매일같이 산을 오르내릴 힘도 없었다.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을 때쯤 A는 갑자기 B가 생각났다. 그래서 B에게 찾아가 보니 B는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A는 자신의 몸이 망가지고 늙어서 더 이상 물을 가지고 올 수 없게 되었지만 B는 먹고 놀고 휴가를 즐겨도 파이프라인으로 물이 내려와서 계속 돈을 벌고 있었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의미는 아주 크다. A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대중이다. 지금 당장 소득을 늘리기 위해 업무량을 늘리고
소득이 늘어나면 라이프 스타일을 바꾼다. 반면 B는 당장의 소득을 늘리기보다는 소득을 얻는 형태를 변화하려고 고민했다. 단순 노동으로 얻는 소득이 아닌 시스템 구축으로 얻는 소득을 택한 것이다. 즉 B는 생산 수단을 고민했다. 역사를 살펴보면 어느 시대든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생산물보다는 생산 수단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다. 생산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당신이 지금부터 해야 할 과제다. 그래, 이 말이 너무나 맞는 말이다. 생산 수단을 확보하자. 15년 전 파이프라인 우화를 읽고 내가 느낀 점이었다. 당신은 이 이야기에 무엇을 느꼈는가? 아마 당신도 나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생산 수단의 매력과 필요성에 대해 공감할 것이며 생산 수단을 찾기 위해 지금부터 고민을 시작할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나와 같은 투자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동시에 나처럼 무수한 실패를 경험할 것이다. 파이프라인 우화가 생산 수단의 확보만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에는 투자의 모든 것이 담겨 있지만 불행히도 나는 그 많은 것을 그땐 미처 다 알지 못했다. 15년간 살면서 깨우친 이 우화의 숨은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당신께 들려주고자 한다. 당신은 나와 같은 큰 실패를 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은이 김종봉 18년차 전업 투자자 단돈 500만 원으로 시작했지만 35세에 경제적 자유를 잃었다. 그 과정에서 자칭 투자 고수들에게 사기당하는 등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다른 이들은 이런 아픔을 겪질 않길 바라는 마음에 이 책을 집필했다. 경제적 자유에 이르기까지 투자 교육 동업, 전문가 리딩방 개설 등 다양한 유혹이 있었지만 스스로 부자가 되기 전까지 돈에 대해 가르치는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았다. 투자자로서 부를 만들지 못한 채 대중을 가르치는 것은 사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현재 돈과 투자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원업 경제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천 한방통닭을 창업하여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 과정은 네이버 카페 돈 공부는 처음이라에 공개하고 있다. 영어부터 시작하는 난생 처음 부자 수업, 돈 공부는 처음이라 였습니다. 여러분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